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데 이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시장에 아직 부여를 하지 않은 포인트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까지 밀렸던 부분들의 어떤 이유,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근거들을 제가 오늘 일단 분석을 하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지금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까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 AI 가속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프리미엄을 주는 것 같아요. AI 가속기. 근데 이 AI 가속기가 이수페타시가 좀 비중이 낮아요. 근데 제가 이따가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쪽의 포인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조만간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체크를 해서 놓고 보면요. 일전이랑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완만한 하락 추세 채널링 안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이제 여기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하락 추세가 평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면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 있죠. 뭐 1년선이나 6개월선 혹은 뭐 2년선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반응이 못 나와요. 이때는 반응이 나온 부분들은 하락 채널이랑 겹쳐 있잖아요. 중첩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위쪽까지 한번 올라와 주고 내려준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운그레이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저점보다 더 강하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 단계 계단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꽤 시간을 끌면서 움직이잖아요. 원래 보통 이 하락 채널링이 좀 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면요. 빠르게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내려오는데 여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시간을 끌면서 내려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뭔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또 반응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하락 추세가 일부 페이크를 주고 나서 돌파 이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들, 여기를 우리가 또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기본적인 분석으로 좀 넘어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AI 네트워크 병목가,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확인, 그리고 2분기 캐파에 대한 전환과 증권가의 목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에 대한 배경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항상 말씀드리죠. 일반 PCB 회사로 보면은 답이 짧게 보는 거다. 결국 시장이 이수페타시스를 다시 보는 이유는요. 이 AI 가속의 하나가 아니라 AI 네트워크 전체가 막히는 그 병목 현상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포스가 올해 AI 서버 출하가 지금 전년 대비 일단은 28% 이상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도 마찬가지로 올해 4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105억 달러, 무려 전년 대비 93.9%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서버가 늘면은 알아야 되는 거, GPU만 필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GPU와 그리고 TPU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스위치랑 800기가급의 1.6 테라급의 이 네트워크 장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초고다층 MLB가 병목으로 결국에는 올라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수페타시스가 그 반사수혜를 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이수페타시스냐? 제가 일단 여러분들 강조드리는 것은요. 수주에 대한 구조 때문인 거예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별도 수주에서 스위치 비중이 일단은 69%, 가속기가 22%죠. 그러면 다들 AI 가속기 이 부분만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거 스위치예요. 스위치 수주 비중이 지금 69%를 가속기 22%랑 나누면은 대략 3.1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GPU 수혜주가 아니라 AI 네트워크 병목주라는 숫자를 입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아직 이 회사를 이 가속기 쪽으로만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 주문장은 스위치 쪽이 더 크게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면은 지금의 주가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적도 한번 보세요. 실적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건 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연결 매출이 지금 3,403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672억입니다. 전년 대비 35%, 41%,
늘어났어요. 그럼 본사만 봐도 매출이 지금 2,763억입니다. 영업이익이 459억 정도가 나온 상황이죠. 여기에 또 중국 법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171억이 나왔어요. 특히 지금 SK증권의 올해 5월 18일 리포트를 보면은 1분기 영업이익의 672억 원 컨센서스 이미 당사 추정치에 부합을 했죠. 그럼 제가 분석한 바로는요, 이게 단순하게 성장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올해 1분기 수주잔고가 지금 5,737억인데, 같은 분기 매출이 3,403억 원으로 나누게 되면요, 1.69분기치를 지금 채운 거죠. 그러면 주문이 실적보다 이미 먼저 쌓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적보다 주문이 더 빠르게 쌓이는 구조인 거예요. 그만큼 이수페타시스의 공급력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PER이 50배를 넘었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 기준 PER이 51.76배 분명 부담입니다. 그런데 선행 숫자로 보면은 부담이 부분들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DS투자증권이 올해 영업이익 3,090억 원 그리고 내년 4,429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상 EPS가 대략 이렇게 나와요. 4,950원. 이걸 제시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여러분들 해서 놓고 보면요. 내년 EPS 4,950원에 상상의 증권이 지금 일단은 제시한 글로벌 비교군 예상 PER 37.4배를 곱하면요. 약 18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DS투자증권의 목표가가 19만 원이죠. 거기야 거의 근사치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그냥 믿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비교군의 멀티플과 이익 전망을 직접 붙여도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수페타시스의 프리미엄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본업 구조까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수페타시스의 MLB 같은 경우는 이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신호가 지나가는 다층 배서방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GPU와 TPU가 엔진이라고 하게 되면요. MLB는 그 엔진들을 연결을 시키는 신경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이 좁으면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데이터는 어떻게 되죠?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구조에 이수페타시스가 단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DS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다중저축 캐파를 올해 1분기 3K부터 2분기 8K, 그리고 내년 1분기 13K까지, 그리고 2028년 1분기는 15K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죠. 거기에 또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다중저축 매출 비중이 2025년 9%에서 올해 31%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제품 믹스가 이미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가 하나같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끝도 아니에요. 고객별로 보면요. 더 구조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고객 A가 이 멀티램에 대한 타입 가속기랑 스위치 샘플 대응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고객 B 같은 경우도 멀티램 가속기 초도 양산과 서버양 수요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 C도요. 이 400기가의 중심 수요에서 800기가급의 샘플과 1.6 테라급의 개발로 이미 넘어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고객 E도 마찬가지로 800기가급의 양산 물량과 신규 제품 샘플 테스트가 이미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고객표 일정이 결국 한꺼번에 몰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시차를 두면서 매출로 넘어오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요건도 지금 형성이 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AI 반도체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칩만 보면 안 되고 주변 병목을 같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딱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로이터도 브로드컴이 구글의 차세대 AI 랭용 커스텀 AI 칩과 부품을 31년까지 개발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글의 TPU 수요가 커지면은 결국 브로드컴의 밸류체인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고다층 MLB 수요가 뒤따라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델도 2027 회계연도 1분기에서 AI 서버 매출 161억 달러, AI 주문 244억 달러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AI 캐펙스의 피크 아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전방 숫자가 전혀 꺾이지가 않았다. 이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리스크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단가에 대한 부분들의 정상화를 뽑을 수가 있겠죠. 일단 올해 1분기 본사 마진이 일시적으로 눌리기는 했지만 2분기부터 단가 정상화가 이 마진 방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캐파입니다. 수요가 강해도 결국엔 생산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면요. 매출 인식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밸류 부담인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실적이 조금만 삐끗해도 멀티플을 먼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의 모두 같은 질문으로 보면요. 올해 2분기 결국 멀티램, 캐파 8K 전환이 시체 매출과 마진으로 찍히냐 이걸 공통적으로 전부 다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문제가 전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분명 선명해요. 만약에 올해 2분기 캐파 이 8K에 대한 효과가 확인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800기가급의 1.6 테라급의 양산 물량이 스위치 매출로 붙으면요. 그땐 정말 반등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단가 정상화가 늦어진다든지 혹은 신규 고객 양산이 내년 1분기까지 밀리게 될 경우 그러면 현재 멀티플은 부담으로 먼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싸다, 비싸다 이걸 따지기보다는 숫자가 결국 따라올 수 있냐 이걸 여러분들 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이 밸류를 보면요. 증권사 시선도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 6개월 평균 목표가가 14만 8,773원에서 17만 8,636원 거의 20%가 올라갔습니다.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DS투자증권이 19만 원, 상상이 18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다 올리고 있어요, 목표가를. 그리고 수급도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6월 23일 기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22.77%가 나와요. 근데 주가가 흔들려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비중과 공매도 흐름이 동시에 붙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단기 변동성도 일단은 계속 열려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일단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그렇게 생각보다 낮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물량들이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크게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급적인 면도 변동성은 있을 뿐더러 이게 중장기 추세를 깰 만한 수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체크 포인트는 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목표가 숫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올해 1분기 수주잔고 5,737억, 그리고 스위치 수주 비중 69%, 그리고 올해 2분기 이 캐파 8K 이 세 숫자가 이어져야 돼요. 이어진다면 이수페타시스는 그냥 단순한 PCB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니라 AI 네트워크 병목을 숫자로 증명을 시켜주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적으로 방향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2분기 단가 정상화랑 하반기 멀티램 증설 효과가 흔들릴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하나입니다. 올해 2분기 스위치, 멀티램이 실제 매출 마진 두 가지로 찍히는지 이 답을 먼저 봐야 돼요. 이 답이 나오는 그 시점이 그 다음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또 한번 재조정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수페타시스의 인사이트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분석한 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현명한 성공 투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안 있을 정도 꼭 한 번쯤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